어머니가 빚도 못 갚으면서 무슨 낯짝으로 학교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이서연은 복지센터 상담실 문 앞에 서서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딸 할인의 등록금 대출 보증을 부탁하러 온 길이었어요. 하지만 상담사는 냉정했어요. 서연의 신용등급은 최하위였고 연체 기록이 수두룩했어요. 죄송하지만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복도로 나왔어요. 복지센터 직원인 자신이 정작 복지 혜택조차 받을 수 없는 처지였어요. 이서연은 42이었어요. 시청 복지센터에서 15년째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매일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도움의 손길을 연결해주는 일. 그녀는 그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후 3년. 그가 남긴 것은 6억 원의 빚뿐이었어요. 남편 강민수는 5년 전 사업을 시작했어요. 작은 유통업체였어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거래처가 부도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민수는 빚을 갚겠다며 더 큰 투자를 했어요. 대출을 받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어요. 서연은 말렸어요. 하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어요. 6억 원의 빚이 남았고 민수는 어느 날 집을 나갔어요. 연락도 없이, 흔적도 없이. 서연은 그 빚을 떠안았어요. 연대 보증을 섰기 때문이에요. 채권자들은 매일 전화를 걸어왔어요. 독촉장이 날아왔어요. 서연의 월급은 250만 원. 이자만 매달 150만 원이었어요.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그녀는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주말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지만 빚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났어요. 딸 할인은 대학교 2학년이었어요. 등록금이 학기당 400만 원. 서연은 그 돈을 마련할 수 없었어요. 할인은 휴학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알바를 해서 스스로 학비를 벌겠다고. 서연은 그 말을 들으며 무너졌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미래까지 망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서연은 복지센터 상담실에 앉아 있었어요. 피곤했어요. 전날 밤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느라 2시간밖에 못 잤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깔끔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서연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국도그룹 비서실 부장 장철호. 서연은 명함을 보며 의아했어요. 국도그룹은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런 회사 임원이 왜 복지센터에? 장철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서연 씨 맞으십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시죠? 철호는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저희 회장님께서 서연 씨를 뵙고 싶어 하십니다. 특별한 제안이 있다고 하셨어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회장님이요? 저를요? 철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저녁 6시 본사에서 만날 수 있으신가요? 서연은 머뭇거렸어요. 저를 왜 만나시려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철호는 미소를 지었어요. 직접 만나셔서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불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6시 서연은 국도그룹 본사 앞에 섰어요. 30층짜리 건물이었어요. 유리로 된 외벽이 저녁 노을에 반짝였어요. 서연은 낡은 코트를 여미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넓고 화려했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녀는 이곳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라고 느꼈어요. 장철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서연을 2층의 회장실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제안일까? 왜 하필 자신을? 회장실 문이 열렸어요. 넓은 공간이었어요.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책상 뒤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어요. 70대로 보였어요. 하얀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은 또렷했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왔어요. 윤재헌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서연은 긴장한 채로 인사했어요. 이서연입니다. 부르셔서 왔습니다. 윤재헌은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고 했어요. 서연은 소파에 앉았어요. 윤재헌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윤재헌은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서연은 불편했어요. 그녀는 먼저 물었어요. 저를 왜 부르신 건가요? 윤재헌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서연 씨, 당신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억 원의 빚, 매달 이자만 150만 원, 그리고 딸의 학비 문제. 서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어떻게 아세요? 윤재헌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조사했습니다. 서연은 화가 났어요. 무슨 권리로 제 사생활을? 윤재헌은 손을 들어 그녀를 진정시켰어요. 미안합니다. 하지만 제안을 하기 위해선 당신의 상황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제안인데요? 윤재헌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저와 하루를 함께 해주십시오. 한 번에 8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연은 귀를 의심했어요. 800만 원이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윤재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 달이면 3,20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억 8천만 원이고요. 서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 돈이면 빚을 갚을 수 있었어요. 딸의 학비도 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하루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함께 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윤재헌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동반자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함께하고 밤을 함께 보내는 것.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밤을 함께요. 윤재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하지만 강요는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한 선까지만. 서연은 일어섰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없어요. 그녀는 문으로 향했어요. 윤재헌이 뒤에서 말했어요. 딸의 등록금 마감이 2주 후입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는 장 부장에게 받으세요. 서연은 멈추지 않고 회장실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눈물이 났어요. 굴욕적이었어요. 자신이 돈으로 살 수 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돈이 간절했어요. 빚을 갚고 딸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멍하니 버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지나갔어요. 그녀는 생각했어요. 내가 뭘 해야 하지? 이게 맞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할인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늦었네. 밥 먹었어.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먹었어.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윤재원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8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대가는 무엇일까? 그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2주가 지났어요. 할인의 등록금 마감일이 다가왔어요. 서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그녀는 장철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을 다시 뵙고 싶습니다. 장철호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일 저녁 6시 같은 장소로 오세요.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다시 회장실에 섰어요. 윤재헌은 그녀를 맞이했어요. 결정하셨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윤재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이미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서연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첫 만남은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장철호가 보낸 차가 서연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검은색 세단이었어요. 운전기사는 정중하게 문을 열어줬어요.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에 올랐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한강변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어요. 30분 후 차는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췄어요. 집은 2층 양옥이었어요. 정원이 넓었고 조명이 은은하게 집을 비추고 있었어요. 서연은 차에서 내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이 열리고 윤재헌이 나타났어요. 그는 편안한 옷차림이었어요. 베이지색 스웨터에 회색 바지.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은 넓고 따뜻했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고 소파는 부드러워 보였어요. 윤재헌은 서연에게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그는 주방으로 가서 차를 가져왔어요. 홍차였어요. 서연은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윤재헌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는 서연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긴장하셨군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솔직히 두려워요. 윤재헌은 부드럽게 말했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윤재헌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저는 73세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어요. 결혼을 한 적은 있지만 1년도 못 가 끝났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요? 윤재헌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저는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서연은 눈을 크게 떴어요. 윤재헌은 계속 말했어요. 젊었을 때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결혼도 시도했지만 아내는 견디지 못했어요. 이혼 후 저는 다시는 누구와도 가까워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윤재원의 목소리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이 커졌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어야만 이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럼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요? 윤재원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함께 있어주는 것.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고 밤에 옆에 있어주는 것. 저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편한 만큼만 허락해 주세요. 서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굴욕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윤재원의 외로움도 느꼈어요. 그는 돈으로 사람을 사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었던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객실에서 잤어요. 윤재원은 그녀를 침실로 안내하고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윤재원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그리고 커피. 서연은 놀랐어요. 직접 요리하시나요? 윤재원은 웃었어요. 혼자 오래 살다 보니 익숙해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윤재원은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약속한 금액입니다. 800만 원. 서연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어요. 돈의 무게가 아니라 그 의미의 무게가. 윤재원이 말했어요. 다음 주 금요일에도 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겠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첫 번째보다 조금 더 편했어요. 서연은 긴장이 덜했고 윤재원도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들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재원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회사를 키운 과정, 힘들었던 순간들, 후회하는 선택들. 서연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그를 이해하게 됐어요. 세 번째 만남에서 윤재원은 서연에게 물었어요. 당신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연은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남편 이야기, 빚 이야기, 딸 이야기.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윤재원은 조용히 들었어요.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어요. 힘드셨겠어요. 네 번째 만남부터 서연은 조금씩 변화를 느꼈어요. 윤재원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어요. 그는 그녀를 존중했고 배려했어요. 강요하지 않았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벽난로 불이 따뜻했어요. 윤재원이 말했어요. 서연 씨, 제가 이런 제안을 한 게 당신에게 상처가 됐다면 미안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처음엔 굴욕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해해요. 윤재원은 그녀를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처음으로 이 관계가 단순히 돈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녀도 외로웠어요. 남편이 떠난 후 빚에 시달리며 아무에게도 기댈 수 없었던 시간들. 윤재현과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그녀의 외로움도 채워주고 있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매주 금요일 윤재현의 집을 찾았어요. 그들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밤을 함께 보냈어요. 윤재현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서연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까워졌어요. 서연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그에게 기대고 그의 품에 안기고 그의 온기를 느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서연이 윤재현의 집에 도착했을 때 운전기사 최도윤이 그녀를 따로 불렀어요. 도윤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10년 넘게 윤재현의 운전기사로 일했어요. 그는 서연에게 속삭였어요. 서연 씨, 잠깐 할 말이 있어요. 서연은 따라갔어요. 도윤은 주차장 구석으로 그녀를 데려갔어요. 그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말했어요. 회장님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현금 200억이 있습니다. 서연은 놀랐어요. 200억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비밀번호는 회장님 생일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서연은 불안했어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도윤은 다가와 속삭였어요. 우리 둘이 나누면 평생 편히 살 수 있어요. 회장님은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요. 곧 돌아가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가져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서연은 몸서리쳤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미쳤어요? 그런 짓 할 수 없어요. 도윤은 비웃었어요. 왜요? 당신도 돈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200억이면 빚 따윈 한순간에 갚을 수 있어요. 딸 학비도 앞으로 평생 걱정 없어요. 서연은 화가 났어요.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도윤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알았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기회는 지금뿐이에요. 그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떨었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200억.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건 배신이었어요. 윤재현을 믿고 그녀를 존중해준 사람을 배신하는 것.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절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윤재현과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도윤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윤재현이 물었어요. 무슨 걱정 있어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객실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최도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200억, 금고, 생일 비밀번호. 그녀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어요. 유혹이 컸어요. 하지만 양심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윤재현은 자신을 존중해줬어요. 강요하지 않았고 배려했어요. 그런 사람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윤재현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어요. 윤재현은 평소처럼 토스트를 구웠고 커피를 내렸어요. 그는 서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서연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잘 잤어요. 하지만 그녀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어요. 식사 후 윤재원은 서연에게 산책을 제안했어요. 정원을 함께 걸으며 이야기하자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정원으로 나갔어요. 가을이었어요.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윤재원은 서연에게 스카프를 둘러줬어요. 추우니까 이거 하세요. 그들은 천천히 정원을 걸었어요. 윤재원이 말했어요. 서연 씨, 요즘 표정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말해야 할까, 말지 말아야 할까?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사실은 최 기사님이 제게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윤재원은 걸음을 멈췄어요. 어떤 제안인데요?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어요. 회장님 서재에 금고가 있다고, 거기에 현금 200억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걸 함께 나누자고 했어요. 윤재원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도윤이 그런 말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윤재원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말해줘서. 저를 배신하지 않아줘서. 서연은 그의 눈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럴 수 없어요. 회장님은 저를 존중해 주셨어요. 돈 때문에 여기 온 게 맞지만 회장님을 배신할 순 없어요. 윤재원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는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서연도 그의 품에 안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날 오후 윤재원은 최도윤을 불렀어요. 도윤은 차고에서 차를 닦고 있었어요. 윤재원이 다가가자 도윤은 일어나 인사했어요.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윤재원은 차갑게 말했어요. 최 기사,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두 사람은 집 안 서재로 들어갔어요. 윤재원은 책상에 앉았고 도윤은 앞에 섰어요. 윤재원이 말했어요. 서연 씨에게 무슨 말을 했죠? 도윤은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윤재원은 서랍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차 안에 설치된 녹음 장치예요. 모든 대화가 녹음됩니다. 윤재원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도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회장님 서재에 금고가 있어요. 거기에 현금 200억이 있습니다. 우리 둘이 나누면 평생 편히 살 수 있어요.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윤재원은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변명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당신을 믿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배신하려 했어요. 도윤은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당장 짐을 싸고 나가세요. 해고합니다. 도윤은 울먹이며 일어났어요. 그는 서재를 나갔어요. 서연은 복도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도윤은 그녀를 보며 원망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어요. 윤재원은 서연을 서재로 불렀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윤재원은 금고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금고를 열었어요.
안에는 정말로 현금 뭉치가 가득했어요. 서연은 숨을 죽였어요. 윤재원이 말했어요. 200억이 맞아요. 최도윤 말이 사실이었어요. 서연은 놀라며 물었어요.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금고해? 윤재원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비상금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하지만 이제 이 돈은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는 금고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서연에게 건넸어요. 이건 뭐예요? 윤재원이 말했어요. 10억이 들어있어요. 서연 씨 명의로 만든 통장이에요. 서연은 깜짝 놀랐어요. 10억이요? 왜요? 윤재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돈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저를 선택했어요. 제 삶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모두가 제 돈만 바라봤어요. 가족도, 친구도, 직원들도.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은 저를 배신하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저는 그냥 옳은 일을 한 것뿐이에요. 윤재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신은 모르시는 것 같네요. 10억은 당신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예요. 받아주세요. 서연은 통장을 바라봤어요. 10억. 그 돈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딸의 학비도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이렇게 큰 돈을 받아도 되는 걸까? 윤재원이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돈이에요. 그날 밤 윤재원은 서연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벽난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윤재원이 말했어요. 서연 씨, 제게 청혼을 받아주시겠어요? 서연은 얼어붙었어요. 청혼이요? 윤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는 당신과 남은 삶을 함께하고 싶어요.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어요. 서연은 당황했어요. 하지만 회장님, 저는 아직 이혼도 안 했어요. 남편이 연락이 안 돼서. 윤재원이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남편분은 현재 해외에 있어요. 제가 찾아서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워져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어요. 너무 빠른 전개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선 기뻤어요. 윤재원과 함께하는 살.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저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윤재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당신이 없으면 외로워요. 그게 사랑이라면, 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그녀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처음엔 돈 때문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윤재원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했어요. 그의 따뜻함이, 배려가, 존중이 그녀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윤재원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날 밤 서연은 객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청혼, 결혼. 그녀는 이미 한 번 결혼에 실패했어요. 남편은 빚을 남기고 떠났어요. 다시 결혼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윤재원은 달랐어요.
그는 진실했고 따뜻했어요. 돈이 많지만 그걸 과시하지 않았어요. 권력이 있지만 함부로 휘두르지 않았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결심했어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상상해 보기로. 만약 그 상상이 행복하다면 청혼을 받아들이기로.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꿈속에서 그녀는 윤재현과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윤재현에게 말했어요.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한 달 후에 답을 드릴게요. 윤재현은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새로운 시작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서연은 그 시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윤재헌과의 만남은 계속됐어요. 매주 금요일 그녀는 그의 집을 찾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연은 확신하게 됐어요. 그와 함께하는 삶이 행복하다는 것을. 어느 금요일 저녁 서연은 평소처럼 윤재헌의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거실에 촛불이 켜져 있었고 식탁엔 정성스럽게 차려진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윤재헌은 정장을 입고 서연을 맞이했어요. 그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서연 씨,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서연은 궁금해했어요. 무슨 날인데요? 윤재헌은 미소를 지었어요. 한 달 전 당신께 청혼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오늘이 답을 듣기로 한 날이죠. 서연은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해요.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았어요. 윤재헌이 직접 준비한 요리였어요. 스테이크와 샐러드, 그리고 와인. 식사는 조용했어요. 두 사람 모두 긴장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윤재헌은 거실 소파로 서연을 안내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었어요. 서연은 놀랐어요. 회장님, 왜 무릎을? 윤재헌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서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어요. 이서연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제 나머지 삶을 함께 해 주시겠습니까? 윤재헌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한 달 동안 수없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네, 함께 하겠습니다. 서연의 대답에 윤재헌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서연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반지는 완벽하게 맞았어요. 윤재헌은 서연을 끌어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도 그를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윤재헌은 서연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윤재헌이 대답했어요. 당신 남편의 행방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혼 서류에 서명을 받았어요. 서연은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이혼 합의서가 들어 있었어요. 남편 강민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서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윤재헌이 설명했어요. 사람을 고용해서 찾았어요. 그는 동남아시아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득했어요.
당신을 자유롭게 해주라고. 서연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재헌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혼인신고서예요. 당신이 원한다면 오늘 바로 제출할 수 있어요. 서연은 서류를 바라봤어요. 혼인신고서. 그녀는 펜을 들고 서명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윤재헌도 서명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일주일 후 윤재헌은 서연의 딸 할인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서연은 망설였어요. 할인은 엄마가 누군가와 만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누구인지는 몰랐어요. 서연은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소개시켜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만나줄 수 있겠니? 할인은 거절했어요. 엄마, 난 아직 아빠를 잊지 못했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싫어. 서연은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이해했어요. 할인에게 아빠는 여전히 상처였어요. 서연은 윤재헌에게 말했어요. 딸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윤재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설득해 보겠어요. 그는 할인의 대학교를 알아냈어요. 그리고 매일 학교 앞에서 그녀를 기다렸어요. 처음엔 할인은 그를 무시했어요. 하지만 윤재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겨울이 왔어요. 눈이 내렸어요. 추운 날씨였어요. 윤재헌은 여전히 학교 앞에 서 있었어요. 두꺼운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두르고. 할인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어요. 70이 넘은 노인이 추운 날씨에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할인은 윤재헌에게 다가갔어요. 왜 이러세요? 윤재헌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 어머니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할인은 눈물이 났어요. 엄마는 행복한가요? 윤재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할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어요. 카페 갈래요. 이야기 좀 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어요. 카페에서 윤재헌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평생 외로웠던 삶, 서연을 만난 경위, 그리고 청혼까지. 할인은 조용히 들었어요. 윤재헌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당신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도 제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요. 할인은 눈물을 닦으며 물었어요. 엄마 울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윤재헌은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당신이 저를 혼내도 좋아요. 할인은 처음으로 웃었어요. 약속하세요. 윤재헌은 손을 내밀었어요. 약속합니다. 다음 주 윤재헌은 서연과 할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세 사람은 윤재헌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풀렸어요. 윤재헌은 할인에게 물었어요. 대학 생활은 어때요? 할인은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근데 등록금이 부담이에요. 알바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윤재헌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바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학비를 지원하겠어요. 할인은 놀랐어요. 왜요? 저는 회장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윤재헌은 미소를 지었어요. 곧 관계가 생길 거예요. 저는 당신 어머니와 결혼할 거고 당신은 제 딸이 될 거예요. 할인은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서연도 눈물을 흘렸어요. 윤재원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이 됩시다. 그날 밤 윤재원은 서연과 할인 앞에서 유언장을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서연이 물었어요. 윤재원이 설명했어요. 제 유언장이에요. 재산의 절반은 서연 씨에게, 나머지는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할인 씨의 학비와 생활비는 별도로 준비했어요. 서연은 황급히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저는 돈 때문에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윤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마음이에요. 당신과 할인을 지키고 싶어요. 제가 없어도 두 분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할인이 물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세요? 건강이 안 좋으신 건가요? 윤재원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심장이 좋지 않아요. 의사는 길어야 5년이라고 했어요. 서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윤재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가족이 되니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서연은 울었어요. 그럼 더욱더 시간을 소중히 보내야겠네요. 윤재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요.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합시다. 한 달 후 서연과 윤재원은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어요. 회사 임원 몇 명, 서연의 동료들, 그리고 할인. 할인은 엄마의 들러리를 섰어요. 결혼식장은 작은 채플이었어요.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어요. 서연이 버질로드를 걸을 때 윤재원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는 평생 이런 날을 꿈꿨지만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서연도 울었어요. 그녀는 다시 사랑할 수 있다고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윤재원이 그녀에게 사랑을 가르쳐 줬어요. 주례는 윤재원의 오랜 친구였어요. 그는 말했어요. 사랑의 나이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이 두 분은 그걸 보여주셨어요. 축하합니다. 결혼 반지를 교환할 때 윤재원은 서연에게 속삭였어요. 사랑해요. 서연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키스했어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할인도 울면서 박수를 쳤어요.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결혼 후 서연과 할인은 윤재원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큰 집이었어요. 방이 6개나 있었고 정원도 넓었어요. 할인은 2층에 큰 방을 쓰게 됐어요. 서연은 처음으로 편안한 삶을 느꼈어요. 빚 걱정도 생활비 걱정도 없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함께할 가족이 있다는 게 행복했어요. 윤재원은 매일 아침 서연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토스트와 계란, 신선한 과일과 커피. 서연은 그런 글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윤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뭔가 하는 게 행복해요. 할인은 대학에 복학했어요.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윤재원은 할인의 교과서와 필요한 물품을 모두 준비해 줬어요. 할인은 처음엔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윤재원은 말했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아버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할인은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그녀는 친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윤재원에게서 받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리는 윤재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세요? 윤재원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당연하죠. 당신은 제 딸이에요. 첫 겨울이 왔어요. 윤재원의 건강은 서서히 악화되고 있었어요. 심장이 약해져서 계단을 오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서연과 할인이 걱정할까봐. 어느 날 저녁 윤재원은 거실에서 쓰러졌어요.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어요. 할인도 급히 내려왔어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윤재원은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의사는 말했어요. 심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안정이 필요해요. 입원하셔야 합니다. 윤재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서 쉬고 싶어요. 의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가족이 있다면 집에서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서연은 윤재원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녀는 간호사를 고용했고 매일 그를 돌봤어요.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하고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윤재원은 그런 그녀를 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제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서연은 그의 손을 잡았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제가 돌보는 게 당연해요. 윤재원은 눈물을 흘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았어요. 겨울이 깊어졌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어요. 하리는 집에 큰 트리를 세웠어요. 장식도 달고 조명도 켰어요. 윤재원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게 가족의 크리스마스구나. 크리스마스 이브,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어요. 벽난로에 불이 타고 있었고 트리 조명이 반짝였어요. 윤재원은 서연과 할인에게 선물을 줬어요. 서연에게는 목걸이를, 할인에게는 노트북을 줬어요. 두 사람은 기뻐했어요. 고마워요. 할인도 윤재원에게 선물을 줬어요.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윤재원은 편지를 펼쳤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 저를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이 돼서 정말 행복해요. 사랑해요. 윤재원은 편지를 읽으며 울었어요. 그는 할인을 끌어안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할인도 울었어요. 서연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것이 가족이었어요. 피로 연결되지 않아도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 새해가 왔어요. 윤재원의 건강은 더 나빠졌어요. 침대에서 일어나기 힘들었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말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서연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윤재원 앞에서는 울지 않았어요. 그를 위해 강해야 했어요. 2월의 어느 날 윤재원은 서연을 불렀어요. 서연은 그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윤재원은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고마웠어요. 당신 덕분에 행복했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윤재원은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할인도 잘 부탁해요. 그 아이가 제 딸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제가 잘 돌볼게요.
윤재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서연도 대답했어요.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윤재원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서연과 할인이 그의 곁에 있었어요. 그는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마치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서연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눈물이 끝없이 흘렀어요. 할인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어요. 많은 사람이 왔어요. 회사 임원들, 거래처 사람들, 그리고 윤재원이 도왔던 사람들. 모두가 그를 애도했어요. 서연은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장례 후 서연은 윤재원의 유언을 실행했어요.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어요.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세웠어요. 재단 이름은 윤재원 복지재단이었어요. 서연은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됐어요. 그녀는 매주 요양원을 방문하며 노인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재단 일에 몰두했어요. 외로운 노인들에게 동반자를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들을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어느 날 서연은 한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90세의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머니는 혼자 지내며 외로워했어요. 서연은 할머니 옆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아가씨는 왜 이런 일을 하나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 남편이 가르쳐 줬어요. 외로움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남편이셨나 봐요.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할인은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녀는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고 어머니의 재단에서 일하기로 했어요. 첫 출근 날 할인은 서연에게 말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 서연은 딸을 끌어안았어요. 그래, 분명 그러실 거야. 2년이 지났어요. 서연은 여전히 재단 일을 했어요. 그녀는 바쁘지만 보람찼어요. 매일 윤재원을 생각했어요. 그의 따뜻함, 배려, 그리고 사랑.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어느 봄날 서연은 윤재원의 묘지를 찾았어요. 벚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그녀는 묘비 앞에 꽃을 놓고 앉았어요.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달라졌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진짜 재산은 함께할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걸요. 바람이 불었어요. 벚꽃잎이 흩날렸어요. 서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녀는 윤재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서연.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고마워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서연은 일어나 묘지를 나섰어요. 할인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재단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은 그들을 위해 일했어요. 윤재원이 남긴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저녁이 됐어요. 서연과 할인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큰 집은 예전처럼 조용했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윤재원의 추억이 곳곳에 남아 있었어요. 거실의 소파, 식탁의 의자, 정원의 벤치.
모든 곳에서 그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서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녀는 속삭였어요. 당신이 보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이 남긴 사랑은 여전히 여기 있어요. 저는 그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게요.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마치 윤재원이 대답하는 것처럼. 서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짧았지만 진실했던 사랑, 그리고 함께했던 시간.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이제 그녀는 알았어요.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그녀와 함께할 거라는 것을. 밤은 깊어갔어요. 서연은 침실로 향했어요. 윤재원의 사진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어요. 그녀는 사진에 입을 맞췄어요. 잘 자요, 여보. 사랑해요. 그리고 불을 껐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랑의 빛은 계속 빛나고 있었어요. 제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제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시고 힘낼 수 있도록 댓글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